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22도, 횡성 20도, 영월 19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기온 30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동안 내린 비로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세게 내리던 장맛비는 이제 그쳤지만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쌀락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원주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 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 12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 공장을 개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7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개막을 10여일 앞둔 2024 파리올림픽에 강원도 소속 또는 출신 선수가 7개 종목에 모두 12명 출전합니다. 종목별로는 강원도청 소속 황선우, 김우민 등 수영, 경영 4명, 삼척시청 소속 김보은, 박세영 등 여자 핸드볼 3명, 다이빙과 펜싱, 기계체조, 레슬링, 유도 각 1명씩입니다. 또 강원도 출신 선수도 양궁과 탁구, 골프, 사격, 유도 등 5개 종목에서 6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어제 원주 호텔 인터불고에서 취임 2주년 시민토론회를 열고 경제와 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시민대표 80명과 질의응답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원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63.5%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휴가철 국산 수산물 구매 시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까지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홍천중앙시장 등 전국 5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는 금액 일부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또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 40여 곳에서는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엽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과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혁진 부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신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가 41년 만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착공한 데 이어서 도내 6곳에 신규 케이블카 설치를 본격화했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은데요. 예. 아마 이제 계기는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와의 간담회에서 케이블카 등을 좀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가 지난 8일에 평창의 대관령과 이제 강릉을 잇는
그 국내 최장 5km 그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해서 우리 원주 치악산까지를 포함해서 6곳의 케이블카를 이제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예,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아마 도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가 한 41년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17개 정도의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이게 구체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그 고려해야 될 것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막대한 자부담 비용입니다. 예. 평균 한 6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군들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들을 투자해서 그만한 성과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칫 뭐 토건업체의 이득만을 좀 만들어주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인 현황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한 41개 정도 케이블카가 설치돼서 지자체마다 이제 서로 복제들을 한 거죠. 케이블카가 이제 핫하다, 뜬다, 관광에 도움이 된다 해서 너도나도 설치를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네. 당장 그 경북 울진군의 왕비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누적돼서 운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어렵게 이제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부도의 이제 해상 케이블카는 매년 1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이고. 하동 케이블카도 한 13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고 진행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측면까지도 좀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세금 먹는 하마인 거잖아요. 예산이 네네. 어마무시하게 일단 투입이 되는데 무리해서 투입이 돼도 적자가 지금 대부분 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 내에도 지금 5색 케이블카 외에 6개를 더 막대한 비용을 추가해 설치했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해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고는 있으나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지자체가 이걸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작이 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을 부풀리거나 해서 일단 강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후대 세대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새로운 측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강원도 인제군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관광객도 늘고 있고 네. 수도권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음과 동시에 교육 유학 어린아이들을 시골에서 밝고 건강하게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교육 유학도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제군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놀라웠던 게 인제군의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인제군 하면 뭐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보고 생태 자원이 아주 잘 간직돼 있는 곳인데 이 도서관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정주민. 인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좋은 문화공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건축 자체를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주변의 경관에 잘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시설도 잘 해놓고요. 개관하고 1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다녀갔어요. 네. 어찌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문화자산을 만들었더니 이게 관광상품이 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케이블카라고 하는 것은 외지인들을 많이 끌어당기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0억에서 1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만약에 흉물로 전락하게 되면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 유지비를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한 조언을 받으면서 또 강원도의 자산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엄선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단히 큰 손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하고 저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좀 주목하는 지자체의 정책 전환, 지역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하면 그것 자체가 외지인들이 이 지역으로 오고 싶어지고
또 그것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좀 지자체들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최근에 신규 케이블카 6개 본격 추진한다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뭐 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이 1.08 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연간 이용객이 뭐 117만 명, 연매출 198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기사도 어쨌든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6개 지역 중에서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스위스에는 2,000개 이상의 뭐 물론 이런 인프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네. 스위스라고 하는 곳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으로 유럽 전역 전 세계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그런 자원들이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 위에서 하면 네. 그 비용 편익 분석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실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정부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예측치이고 그쵸. 얼마든지 수치를 갖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엄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예. 네. 아마 여기 지금 전국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당히 많은 케이블카도 사전 타당성 조사와 비용 편익 분석은 굉장히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예.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잘된 지역 사례를 알고 계실까요? 오히려 지금 그 케이블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좀 했을 경우에는 네. 주변의 다른 인프라와 연결됐을 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일회성 방문밖에 안 다니는데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자산이라든가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아까 제가 인제군 말씀드렸지만 인제군은 이제 용릅이라고 하는 천연 습지도 있고 그다음에 백담사 같은 그런 산악 자원도 있는데 네. 거기에 문화 인프라로서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코스로서 이렇게 연계해서 연계 관광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케이블카 하나만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가 날 거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장 좋은 사례로 인제군의 경우 이제 도서관 네. 인프라와 연계해서 잘 네. 된 케이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부디 본래의 목적대로 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관광 자원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고 또 환경 파괴를 비롯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어쨌든 추진이 되니까요. 기대를 해보고요. 이왕에 하는 거 좋은 성과가 있길 저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강원관광재단이 지역 양조장과 연계한 해롱해롱 캠핑 일기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네. 해롱해롱 캠핑이라는 것 자체가 네. 5개 시군, 뭐 원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횡성이나 홍천, 영월 등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양조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술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캠핑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13일 날 홍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 브랜드입니다. 지역의 대표 상품들을 그쵸. 구성해내는 거. 네. 뭐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가면 세계적인 명주들이 있는데 이 명주가 사실은 지역의 작은 양조장에서 로컬 브랜드로 시작이 돼서 전국화되고 그것이 세계적인 상품이 된 거예요. 예. 우리 뭐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에 가면 싱글 몰트 위스키가 종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고 일본에 가면 사케도 굉장히 많은데 인구 한 10만 되는 지역에 술이 뭐 100개, 200개 되는 종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컬 브랜드에서 술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이 해롱해롱 캠핑이란 프로그램이 5개 시군에 대표적인 로컬 브랜드로서의 술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놀러 가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주류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네. 성공하려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네.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타지에서 어떤 분들이 왔을 때 특별히 원주의 술을 우리가 소개를 한다. 횡성의 술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네. 뭐 이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뭐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을 사용하는데 그 동네의 할머니가 옛날부터 아주 누룩 발효의 최고의 명인이었는데 이분은 기업가는 아니었는데 이걸 청년
사람들이 이 제품하고 기업으로 만들어내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거 우리 지역 아니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공부문이 주요 행사나 할 때 로컬 브랜드로서의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로 이용하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확산이 돼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문화적인 접근으로서 이런 캠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아주 중요한 자산과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탁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나중에 붙여가지고 아주 멋진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러면 아마 대단히 좋은 지역 경제 효과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해 주신 스토리텔링 들어도 그 술이 지금 먹고 싶어집니다. 존재한다면. 네. 해롱해롱 캠핑일기 홍천, 영월, 평창, 원주, 횡성에서 진행이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 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 12대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 상황부터 어떤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3개월간 원주시의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4월 85건, 5월 82건, 6월 57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에 원주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 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 12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은 일반적인 방범용, 단속용 카메라와는 다른데요. 단순히 촬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계도용으로 센서 감지를 통해 음성이나 로고라이트로 경고하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CCTV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구역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자원순환과 진재현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1년 1012건, 2022년 1082건, 2023년 1025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이상 꾸준히 무단투기 단속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적발 건수는 4월 85건, 5월 82건, 6월 57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이란 일반적인 방범용 또는 단속용 카메라와는 약간 다릅니다. 단순히 촬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계도용으로 센서 감지를 통해 음성이나 로고라이트로 경고하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올해는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으로 총 12대가 설치되었는데요. 고정식 39대, 이동식 83대, 로고라이트 116대, 238대의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 경고판이 있으며 주로 거점 수거 장소 및 주요 배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이 시각적이고 그리고 청각적인 경고를 통해서 무단투기 행위자와 행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경고판은 어느 곳에 설치가 됐나요? 네, 우선 원주시에 설치된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은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네. 음성과 전광판 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고정식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과 바닥에 비춰지는 로고라이트를 통해 계도하는 스마트 경고판 타입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한 이후 설치한 지역 다수에서 쓰레기 감소 효과가 있어 매년 지속적인 설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올해 설치된 12대는 문마급, 반곡 관설동, 소초면, 흥엄면, 지정면, 태장 1동 2동, 학성동, 호저면, 신림면과 무실동에 설치됐습니다. 주로 거점 수거 장소와 주요 배출 장소에 설치돼 있고요. 그 이외에는 설치 요청된 민원 다발 장소에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쓰레기가 투여된 곳이 그냥 있는데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여기는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씩 버리는 거를 무심결에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불법 CCTV가 계속 음성으로 안내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불법 투여하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각심이 생겨서 아무래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주택가 사는데 주택가에도 이런 불법 CCTV가 좀 많이 확대돼서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에겐 피해를 줄 수 있죠. 단속 CCTV 설치로 생활 쓰레기 배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 경고판 추가 설치로 인해서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 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원주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영월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신소재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창업에는 성공했지만 초기 투자가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지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임대 공장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박태균 센터장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월군이 미래 가치가 높고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 공장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4일에 개소식을 진행하고 약 일주일이 흘렀는데 현재 공장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와 임대 공장의 운영을 맡은 영월산업진흥원의 박태균 센터장입니다. 네. 임대 공장은 영월군에서 약 43억 원을 들여서 작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임대공장 운영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관리 위탁을 저희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대 공장에는 그럼 현재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나요? 현재 영월 임동 공장에는 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CNG 솔루션이라는 곳은 불꽃 감지기, 열화상 카메라, 뉴엑 센서, 손상 탐지 센서 등 센서 산업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항공우주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국방과제를 수주해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투기의 탑재재는 센서 국산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의 뉴액을 감지하는 뉴액 센서는 반도체 공정 라인, 전력 공급 시설,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 설치돼서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불꽃 감지기는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소, 전기실 등 화재 위험성과 취약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돼서 인적 물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팩과 VM 코리아는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유로팩은 기능성 추출물을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는 청년 기업으로 은행잎, 자국나무 추출물, 제올라이트 등 활용해서 식품의 소비기한을 연장해주는 기능성 포장재나 수산부산물인 굴폐각 등을 업사이클링 시켜 생분해성 필름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입니다. 그리고 VM 코리아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로 전기 배터리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인 드론인 도심 항공교통기체 UAM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CM텍은 최첨단 건설 소재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균열 저감 콘크리트용 스마트 소재 및 공기산 중용 조광형 콘크리트 배합 기술을 보유한 건설 소재 기업입니다. 키니는 식품 제조 기업으로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노토릴 소재로 음료와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NMP 옵틱스 코리아는 하이에너지 레이저용 특화된 광학 코팅 기술로
반도체용 코팅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GNG는 금속재 울타리 제조회사로 다양한 금속 소재를 사용해서 산업용, 농업용, 주거용 등의 경관 등 경관 및 미관을 위한 울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현재까지 임대 공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소개해 주셨는데 만족도는 어떤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입주 기업들이 와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정부 부처의 다양한 기업 지원 정보들을 얻고 사업 신청해서 R&D 기술 개발이나 B&R&D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입주와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장의 임대료는 어떤지 궁금한데 일반적인 공장 부지 임대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주실까요? 저희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미터 제곱당 3,600원 정도입니다. 평당으로 하면 약 12,000원 정도인데 일반 공장 부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임대 공장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공시는 없고요. 입주 기업은 5년까지 임대 공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 기업들이 공장을 더 크게 지어서 나가게 되고 공실이 발생되면 저희가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네, 임대공장 내에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들어섰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창업보육센터 박태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